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0회 서울시 도시농업 박람회 3일차에 인사드리는 호미소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제10회 서울시 도시농업 박람회 온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다 참여해서 저희와 소통도 하고 즐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어느덧 3일차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 많이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또한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고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작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이곳 스튜디오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고요. 또 저를 제외한 모든 스태프분들은 다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방송 진행을 위해서 방송하는 동안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도시농업 박람회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소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모전 투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모전 투표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50분에게 무려 2만 원 상당의 농부 다이어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저희 박람회장에 보시면 큐브 전시관이 있습니다. 네, 요 큐브 전시관을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SNS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SNS에 인증을 해주시고 그 링크를 저희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3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선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싶겠지만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응원 댓글 이벤트입니다. 메인 홍보 영상에 보시면 저희 영상에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다채롭고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자유롭게 다신 댓글을 캡처해서 그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저희 박람회 홈페이지에 제출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0명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오늘부터 박람회가 끝나는 30일 내일까지 매일 정각 12시에 저희 박람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보시면 도시농업 관련된 퀴즈가 나갑니다. 자, 이 퀴즈는요. 선착순으로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 이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셔서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채널을 추가를 하시고 그 정답을 채팅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또 도시농업은 무엇인지, 또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도시농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샅샅이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누구나 도시농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시농업 교육에 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옆에 전문가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도시농업 교육에 처음을 장식해 주실 분은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이자 강동구청 강비초 학교 텃밭 강사님이신 김사경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훌륭하신 선생님들 뒤로하고 제가 앞에 서게 되었어요. 네. 죄송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인사를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고요. 저희 또 전문가님 사이에 이렇게 가림막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하는 동안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가 도시농업 교육이에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럼 어떤 도시농업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도시농업 교육, 네. 또 뭐 일반 초보 농사꾼,
농업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또 전문가들 있죠. 도시농업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까지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모든 도시농업 교육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먼저 청소년들을 위한 텃밭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럼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텃밭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강동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텃밭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 내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서 학생들이 직접 채소를 가꾸고 또 수확하고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농업 체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6년째이시라고요? 와, 그러면은 정말 많은 학생분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겠죠? 네.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많은 친구들과 인연을 맺어온 것 같아요. 우리는 텃밭 활동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배우고 그래서 매우 흥미롭고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은 많은 것들도 깨닫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배우고 친구들도 배우고 또 자연이 주는 게 정말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자연으로 내보내라. 언덕과 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곳에서 아이들은 더욱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때 가진 자유의 느낌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아이들이 걸음을 걷다가 멈추면 바로 그때 새의 지저귀이나 곤충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나무와 새와 곤충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 당신은 조용히 있도록 하라. 이것은 스위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의 글인데요. 학교 텃밭 교육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명언이네요. 귀에 쏙쏙 박힙니다. 네, 자연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학교 텃밭 교육도 그럼 이런 목적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작물 재배나 원예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자연의 때가 무엇인지 알고 또 익히면서 자연의 흐름에 맞춰 걷어들인 제철 재료를 먹으면서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의미, 그리고 생태적인 삶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학교 텃밭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텃밭 교육은 몇 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보통 20회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부터는 아이들 등교 상황에 따라서 좀 줄어들어서 13회기, 14회기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 강동구 내에 있는 학교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김사경 선생님 같은 강사분들이 파견이 돼서 이 텃밭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 그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학교 텃밭 교육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작물 재배와 수확한 수확물을 바탕으로 이제 계절별로 커리큘럼을 짜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봄인 4월과 5월엔 텃밭을 이해하고 흙의 소중함, 또 심을 작물을 이해하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지 모든별로 식재 계획도를 그려보고 농사 계획을 세워요. 네. 그리고 텃밭에 나가서 퇴비도 넣고 흙도 고르고 씨앗과 모종을 심는 작업을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땅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지렁이들을 만나면서 또 생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봄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텃밭에 대한 이해와 또 작물을 심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저희가 텃밭을 가꾸니까 농업이 우리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배우고 특히 쌈채소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이면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록으로 이어지는 물결이 우리 눈도 맑게 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유난히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수확의 기쁨은 학교의 제일 어른인
교장 선생님께 채소 바구니 선물도 하면서 나누는 기쁨 또 자부심도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요, 네. 이름표에다가 자기 이름을 직접 적어서 자기 식물을 돌보게 했거든요. 네. 말하자면 실명제죠. 네네. 그랬더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푹 빠져서 책임감 있게 거들고 있어요. 작년에 고덕중학교 이제 텃밭 동아리 수업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하고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아이들이 뿌듯하고 그러더니 네. 집이 코앞이라며 한사코 집에 가서 삼겹살 먹자고 엄마한테 전화하면 된다고 해서 빵 터졌었어요. 또 모종도 모종이지만 또 채소 씨앗을 관찰하면서 많이 신기해해요. 이거는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에 보이는 거는 흰 당근, 토박이 씨앗인데요. 네. 마치 벌레 같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네. 굉장히 신나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찰하면서 그리고 이제 토마토 같은 넝쿨 식물의 경우는 지지대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심어주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 또 힘이 나는 식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까이 옮겨주고 이렇게 햇볕이나 바람, 비, 흙, 자연이 하는 일을 거들게 되는 과정을 봄에 배우게 됩니다. 자연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봄을 보내고 나면 여름에도 또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네.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죠? 여름에 농사에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름에요? 네. 더우니까 좀 더위를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더운데 또 풀뿌리를 하고 네. 부지런히 쌈채소가 엄청 성장을 하니까 그걸 수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쌈채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런히 따지 않으면 그게 뻣뻣해져서 식감이 많이 질겨지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잡초라는 게 농부 입장에서 보면 골칫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잡초는 생각해 보세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의 좋은 훌륭한 마실거리, 먹을거리였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주의 깊게 좀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이름도 알아가고 들풀이 주는 이로움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먹을 수 있는 거는 맛보는 시간도 가져요. 네. 게다가 저희한테 큰 가르침이 되어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건이죠? 네, 여느 때처럼 모종 심고 씨도 뿌리고 꽃도 심고 그래서 한 달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네. 좀 자랐어야 되는데 텃밭에 모종들이 자라지도 않고 시들시들하고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엔 아이들이 물 관리를 제때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잡초요.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지 않는 땅.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잡초 지정을 학교에다가 좀 문의를 했더니 네. 그 공사를 하면서 생긴 분진이라든가 환경 오염물질 혹여 있을까봐 텃밭 흙을 모두 퍼다가 다른 걸로 교체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는 흙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애는 농사 짓는 거를 텃밭에다 짓는 건 포기하고 상자 텃밭으로 저희가 아쉬움을 달랬어요. 근데 그것이 또 아이들과 제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가르침이 된 것 같아요. 네. 잡초가 건강한 흙의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그냥 몸으로 체험한 거죠. 네. 잡초는 이렇듯 다양한 생물 다양성의 일원이고 또 건강한 또 비옥한 토양의 지표가 되어주고 또 제철 먹을거리와 또 약이 되어주고 네. 또 정원에는 또 정원을 덮는 예쁘게 덮는 지피 식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러한 다양한 생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작물을 심어요. 네. 옥수수나 땅콩 또 고구마, 콩 같은 걸 좀 심고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또 아이들 웃거름도 주고 또 천연 영양제 난각칼슘은 정말 만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만들고 친환경 병충해 관리를 나랑류로 또 해줘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마무리를 하면서 작물을 걷어서 판파티를 하면서 아이들과 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텃밭에 애정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죠. 네. 네. 8월에 특히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면 아이들이 한동안 텃밭에 안 가봤잖아요. 네. 그래서 탓밭에 먼저 찾아가서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일단 자기가 기른 거니까 애착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성인인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네, 하반기 텃밭 활동은 아무래도 김장 채소하고 또 잎채소, 쌈채소를 키우고 또 심어뒀던 것들 네. 갈무리를 하는데요. 네. 그 허브라던가 고구마, 땅콩 수확을 하게 됩니다. 허브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굉장히 높죠? 네. 허브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향이 네. 너무 좋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다양한 요리와 체험 활동이 가능해요. 그 허브 소금 만드는 거나 허브 오일 만드는 거 굉장히 쉽고요. 또 허브를 이용한 까나페, 파스타, 아이들이 요리 시간 굉장히 즐겨요. 특히 스스로 기르고 뭐 이렇게 고른 허브로 나만의 허브 소금 만들기를 하면 정말 뭐 최고죠. 인기 만점. 그리고 가을에는 사실 배추벌레 폭격을 막기 쉬워요. 그래서 네. 아이들과 배추벌레 잡기 놀이를 하는데 근데 이걸 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친환경 먹을거리 또 못난이 농산물 네.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어떤 식재료가 건강한지 가르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겨울은요? 겨울에는 이제 아무래도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학교에 없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텃밭 활동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죠. 네. 많이 없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한 활동들을 진행했던 걸 배운 것들을 서로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먹을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배웠다.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느꼈던 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또 물론 우리 김장채소 수확한 거, 네. 무, 배추, 또 당근, 쪽파 맛도 안 보면 서운하겠죠.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뭐 깍두기 같은 거 담거나 배추전 부치면 서로 하려고요. 네, 얼마나 재미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봄부터 그야말로 겨울까지 정말 알찬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학교 텃밭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 텃밭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연 순환의 과정을 이해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초라고 알고 있는 들풀 또 벌레들 관찰하면서 공존하는 자연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왜 공존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연의 시간을 알아가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그냥 언뜻 지나갔던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채소들이 씨앗에서 잎까지 모양, 열매까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러니 허투루할 수가 없죠. 하나하나가 우리들처럼 세상 유일한 고유한 존재라는 것도 알아가고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가고 우리처럼 서로 섞여서 기대고 엉켜서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것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네, 정말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자연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 외에도 학교 텃밭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질문이 많아요. 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할까요?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텃밭 교육을 통해서 직접 발견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때 또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려워 말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네.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친구가 하려는 거 꼭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틀린 건 없고 맞는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고. 그러다 보니 사실 제가 하는 텃밭 교육은 어떨 때는 뭐 성공하고 어떨 때는 또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아요. 텃밭이 또 이것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훌륭한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스스로 학습하는 거잖아요. 네. 학교 텃밭 교육을 통해서 그런 습관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텃밭 관리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해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 문화를 배워갑니다. 뭐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의 소중함 그런 것도 느끼고 네. 협동이나 배려가 무엇인지 배워가는 거죠. 네, 교육을 하시면서 정말 선생님도 뿌듯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사실 뭐 아주 작은 텃밭에서 시작된 변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도시농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네. 이것처럼 아이들과 박람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뭘 할까, 뭘 우리는 나갈까 고민하다가 버려진 자전거가 눈에 띄길래 거기에다가 저희가 움직이는 텃밭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도시에서는 텃밭 하고 싶어도 텃밭 할 공간이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학교 주변에 있는 들풀도 그 안에 옮겨 심고 채소 모종도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꾼 향기로운 허브도 좀 텃밭에서 옮겼죠. 네. 그리고 나서 이름을 공모했는데 네. 이게 걸작이에요.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 자전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생명 자전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와, 너무 근사하죠. 진짜 상상력이 풍부해요. 네,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늘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 텃밭 교육을 통해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학교 텃밭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나 아직 학교 텃밭 교육을 접하지 못한 아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커지면 떠나고 떠나서 또 멀어지면 되돌아온다. 근데 사회가 커지면서 사실 자연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갔죠. 네. 그런데 떠나보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자연과 가까워지는 위치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고 또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자연을 더 이해하려고 애쓰고 더 가까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상우 선생님 오늘 저희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김사강 선생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학교 텃밭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아닌 일반 초보 도시 농부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도시농업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도시농업 지원센터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도시농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종로구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도시농업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볼까 합니다. 종로구 도시농업 지원센터 김병욱 농업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코로나19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방송 촬영에 임하고 있으니까 진행하는 동안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종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김병옥입니다. 네, 종로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어떤 곳인지도 함께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종로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무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농업의 배움터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공동지원해서 2020년 9월부터 개관하여서 종로구 도시농업 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도시농업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종로하면 서울의 한복판이고 또 도심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종로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건가요? 예, 보통 처음에 도시농업을 시작할 때 네. 베란다나 뭐 옥상 텃밭에 상자 텃밭을 놓고 고추나 뭐 상추 이런 작물을 키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작물을 수확하면 뿌듯함도 없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다른 작물도 키워보고 싶고 규모도 키워보고 싶고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다양한 식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지만 알찬 공간 종로 도시 농업지원센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종로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텃밭 용기 같은 농자재 보급도 하고 친환경 방제법부터 현장 체험 실습 같은 도시농업 기술 교육과 도시농업 관련된 체험도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럼 종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교육장과 체험장이 모두 같이 마련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론과 실습 정보 공유를 위한 공간을 분리해서 1층에는 강의실과 농자재 보관실이 있고요. 네. 2층에는 정보 지원실과 가정용 식물 재배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육묘장과 실습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네. 이론과 실습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이 종로구의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도시농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배움터이자 주민 공동체의 활동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소중히 소통의 공간을 되고 있습니다. 텃밭 체험도 하고요. 또 이웃과 또 소통도 하고 네. 종로 구민들의 그야말로 사랑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랑방도 되고 일단 초보 도시 농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평일반과 주말반 두 개로 운영이 되는데 각 반 15명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명씩 두 개의 반. 그럼 몇 회 정도 수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총 주말반 10회, 그다음에 주중반 주로 수요일 날 하는데 네. 각각 10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회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10회 수업은 평일반과 주말반의 수업 커리큘럼이 조금 다른데요. 네. 먼저 평일반을 말씀드리면 2회차 수업까지는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는데요. 1회차에는 밑거름을 넣어서 텃밭을 만들고 자연순환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회차 수업에서는 텃밭을 뒤집어서 모종을 심거나 파종을 하고 텃밭 이름표를 만드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의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배워도 도시농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10회 동안 많은 걸 가르쳐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3회 수업은 이론 수업인데요. 도시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실습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저희 센터에 마련된 텃밭 체험장에 학습장에서 두 개 조로 분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도시농업 교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4회차에는 만들어둔 퇴비를 뿌리고 그다음에 달팽이 트랩이나 곰팡이병 방제약을 만드는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5회차에는 토양의 특징과 작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텃밭을 설계하는 이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론과 실습,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알찬 수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론적인 수업이 병행돼야 실제 현장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반이 지났고요. 네.
그럼 나머지 5회차에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까요? 5회차, 6회차에서는 현장에서 친환경 방제로 네. 병해충 방제인 난황류를 만들고 텃밭에 벌레를 잡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7회차, 8회차, 9회차 이런 수업으로 텃밭의 병해충 방제 진단이나 절기에 따른 관리 방법, 작물 수확 등 이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수학만 남은 거 아닌가요? 아, 네. 네. 10회차 수업에서는 수확하고 수확한 작물을 활용하는 시간과 함께 그동안의 수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진짜 10회 수업을 다 듣고 나면 네. 이 도시농업에 대한 뭔가의 그런 자신감과 함께 또 웬만한 지식과 정보는 다 얻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말반과 평일반이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주말반은 그럼 어떤 수업인가요? 예, 주말반하고 주중반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네. 주말반은 이론과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허브 정원 꾸미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치유 농업, 치유 수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주말반이 네. 약간 평일반보다는 살짝 심화된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일단 1회차 수업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네. 도시농업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과 텃밭 정원 디자인과 기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회차 수업에는 텃밭 채소의 종류와 재배 기술, 작물의 병해충 진단과 방제 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일반에는 없던 텃밭 정원이라는 개념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네, 이 텃밭 정원이란 건 또 뭔가요? 텃밭 정원이란 가정용 식용 경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식용 가능한 작물을 정원을 가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말반에는 이런 개념이 결합된 허브 정원이나 디시 가든 같은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3회차 수업에는 식물을 심고 재배하는 기초 교육과 토양 관리 방법을 실습하고 4회차에는 실내에 디시 가든 정원 만들기의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에게 또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디시 가든은 또 뭔지도 궁금한데요. 디시 가든은 말 그대로 접시나 접시 같은 넓은 용기에 네.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뭐 식물 이런 작물들을 함께 키워가지고 네. 수경도 볼 수 있고 조경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5회차 수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5회차 수업에는 텃밭의 병해충 관리 같은 그 네. 트랩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희가 네. 만들 수 있는 비료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7회차, 6회차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6회차에는 허브 정원 꾸미기도 하고 이론과 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7회차에는 토양의 특성에 관한 수업과 천연 비료의 농약 만들기 수업, 그다음에 8회차에는 도시 농업에 필요한 병해충 관리, 병해충을 저희가 직접 잡기도 하고 그러는 네.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 이제 9회차에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까요? 9회차에는 농작물을 직접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파종을 해서 네. 잘 될 건가 저희가 작물을 보급을 잘해서 네. 더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런 교육을 주로 많이 합니다. 뭔가 말씀만 들어서는 이 네. 9회차는 치유하는 느낌이 강한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작물을 키우면서 우리가 네. 서로 그 마음의 병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작물을 보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네. 그다음에
주민 간의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자연만큼 힐링도 되고 네. 치유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남아있는 게 9회차 다음에 10회차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 10회차에는 전체적인 수업 평가와 함께 네. 텃밭 작물을 수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수확한 작물을 서로 나눔 행사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식용꽃 케이크라 해가지고 팜파티를 하게 됩니다. 케이크에다가 저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와. 꽃으로 장식을 해서 그 케이크를 만들고 그 케이크를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네. 케이크를 굉장히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이뻐요. 맞아요. 맛도 있고 달콤하기도 일단, 하고. 네네. 달콤하고 보기만 해도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에 네. 꽃까지 있으면 진짜 그야말로 꽃 케이크인데 맛이 없을 한번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먹어본 적이 저희가 없어요. 그 꽃에 어떤 꽃 수술 같은 데 네. 보면 이렇게 미생물 같은 벌레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벌레가 사실은 몇 개씩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꽃에 네. 대해서. 네. 근데 그 꽃을 보면서 그거를 그 향기도 있고 냄새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식용으로 먹는 꽃 그것도 상은 좀 비싸긴 비싸요. 네. 꽃이. 그런데도 그 꽃에 대한 즐거움으로 제 마음도 다독여주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다 잊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전 시간에는 꽃 비빔밥 얘기도 살짝 나왔었던 아, 것 네. 같은데 꽃 케이크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네,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그러세요. 듭니다. 네,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도시농업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에는 또 교육을 진행을 하셨는데 수업을 받은 교육생들의 반응 또한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아, 네. 혼자서 집에서 작물을 키우게 되면은 네. 실수도 많이 하고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옆 사람과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게 돼서 그 고민과 그런 게 다 해결이 돼서 네. 너무 좋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이론 수업은 온라인 수업 같은 게 처음이라 어색하고 네. 그 힘들 텐데도 네. 열심히들 참여해 주셔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교육생들도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하고 많이 그 소감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연령대가 조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하시는 편인가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는데 네. 저희가 차근차근 그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정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서 또 네. 미리 하루 전에 그 설치 같은 걸 해드려가지고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종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획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으니까 네. 차후에는 도시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으로 하는 그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센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도시농업을 활동을 시작하고 전문 인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유익한 시간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도시농업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학교 텃밭 교육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도시농업 교육 커리큘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전문가 교육에 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셔봤는데요. 사단법인 텃밭보급소 곽선미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잠시 진행하는 동안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일단 도시농업 전문가란 정확히 뭔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앞서 두 선생님께서 학교 텃밭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종로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곳에서 텃밭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강사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텃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동을 해주실 분들을 교육하고 또 이분들이 도시농업의 가치와 또 중요성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도시농업 전문가, 이런 도시농업 활동을 해주실 분들, 그런 인력들을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시농업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네. 그 법률에 따라서 도시농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도시농업 전문 인력에 관한 교육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정된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이수를 하면 기본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정된 도시농업 시설 원해나 네. 유기농업 또 종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사 자격이 있거든요. 이런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 도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분들이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수 요원으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전문가 자격증과 또 국가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도시농업 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주어지고 네. 학교 텃밭이나 도시농업 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도시농업 활동하는 곳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도시농업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수료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텃밭보급소를 포함한 9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서 또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곽선미 이사님이 활동하고 계신 텃밭보급소는 그럼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텃밭보급소는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정이 되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원래 텃밭보급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텃밭보급소는 누구나 텃밭을 경작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네. 또 그러면서 텃밭 상자를 가장 먼저 보급한 단체이기도 해요.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원칙을 적극 실천을 하면서 또 더불어서 토종 종자 복원도 하고 네. 또 전통 농업에 대한 공부와 실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공동체 복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고 마을 공동체와 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네. 텃밭보급원이라는 도시농업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이전에 네. 텃밭보급원 자격을 위해서 또 공부도 했었고 농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텃밭보급원은 남다른 사명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텃밭 농사를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요. 도시농업을 보급하는 교사, 또 도시농업 활동을 도와주는 조력자,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운동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농업의 가치를 우리 도시 안에서 농업의 가치를 좀 회복하고 또 도시 사람들이 생태적 삶으로 전환을 이뤄내는 데에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도시농업 전문가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그 교육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총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이론 40시간 이상, 또 실습 40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실습을 되게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 또 텃밭을 설계하고
또 농사를 짓는 관배수 시설, 농자재 이용 관리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농업 기반을 도시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텃밭 농사 기술, 또 도시에서 필요한 벽면 녹화 기술, 또 원예를 통한 정서 순화, 도시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농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친환경 농사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이 되고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 또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들을 하고 있고 교재나 교재 교구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 법이나 또 도시민들과 의사소통하는 법, 그리고 도시농업에 관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농민들과 교류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도시농업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네,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요. 또 리더십까지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텃밭보급소는 이렇게 정해진 교육 이외에도 또 좀 남다르게 네.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도시에서 농사를 짓지만 흙을 기반으로 농사를 하는 생태 농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음식물 퇴비화 그리고 유기농 순환 농법 등을 통해서 자원 순환의 고리를 잇는 그런 농사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친환경 농법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기도 한데요. 네. 이제 농사를 지으면 외부에서 투입되고 화학비료 투입되고 농약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농약 없으면 농사 못 지어 이런 생각도 하시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현대 농업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근데 이런 농사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순환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밭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고 네. 또 가정에서 남는 음식물 쓰레기도 퇴비로 만들어서 밭으로 돌려보내고 예, 그래서 화학비료 이전에도 순환 농사를 지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순환 농사 우리의 전통 농업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유기농업을 좀 넘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을 받으시면 본인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서 자가 퇴비죠. 자기가 만든 퇴비니까 이 네. 퇴비를 투입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요. 이렇게 직접 살아나는 흙을 경험하면서 또 순환 농법도 살리는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텃밭 보급소에서 양성된 이 도시농업 전문 인력들은 이런 자원 순환 농사 기술을 도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게 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텃밭 교육을 하면서 퇴비를 같이 만들면서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해서 순환이 꼭 우리 생활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농부권이나 종자 주권, 네.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일환으로 토종씨앗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를 확산하는 농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농부권이나 뭐 종자주권은 저에게는 너무 생소한데요. 네. 네, 이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걸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씨앗들을 관리하고 좋은 종자를 찾아내고 또 더 좋은 종자들을 또 좋은 먹거리로 만드는 일들을 농부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산업화돼서 종자는 종자 회사가 소유를 하고 관리하고 판매하고 그 종자를 농부들이 사서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종자를 사기 때문에 로열티를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다가 만약에 그 종자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농부들이 씨앗을 갖고 있어야
그 씨앗의 권리, 농사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정말 농부들이 씨앗 갖고 농사 짓는 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 농부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 상황은 농부권이나 종자주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토종 종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토종 씨앗들을 같이 우리가 먹는 모든 씨앗들을 농사 지어왔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네. 사서 쓰고 또 판매하는 농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종류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토종 씨앗 보급하는 것, 그리고 농부권을 찾는 것, 또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텃밭 보급소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이와 관련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토종 씨앗으로 되도록 반동사를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토종 벼농사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토종 씨앗으로, 토종 벼의 벽시로 지금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도농 상생의 내용으로 많은 귀농 선배 그리고 도농 상생 단체들과 활동을 교류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또 나누는 그런 커리큘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귀농 선배들한테 가장 많이 배울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올해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교육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올해는 특히 도농 상생과 귀농 기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4월 30일에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시고 교육을 받고 계셔요. 그래서 7월 27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한 3개월 이상 함께 농사를 배우고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어떤 분들이 듣는 건가요? 네, 지금 한 30여 명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농사 경력이 오래된 분도 계세요. 네. 그렇지만 계속 농사를 계속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미 텃밭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이제 텃밭은 아니지만 원예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귀농귀촌 희망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농업인인데 도시농업에 대해서 또 영역을 또 넓혀보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네. 마을 활동가 또 청년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질문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살짝 유튜브 댓글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지수님께서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퇴비가 되니 환경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우리 아까 친환경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육 예정은 어디에서 보는지 저도 교육을 수강하고 싶다라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반가운 얘기인데요. 네. 저희는 서울 농부 포털에 보시면 그 우리들 단체 이야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농사 교육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서울 농부 포털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청 기간이 또 궁금하다고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양성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보통 봄과 가을에 교육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3월부터 준비를 해서 네. 그 포털이나 뭐 웹이나 그런 부분들의 홍보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 네. 각각 기관에 연결을 하시면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과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좀 주시를 하셔서 네. 얼른 신청을 하셔야죠. 그것도 선착순으로 진행이 교육 되나요? 인원이 네.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 좀 좀 서두르셔서 네네네.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 기회를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임장소님께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소님이 그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퇴비가 되니까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게 우리 수세미를 또 친환경으로도 이렇게 만든다면서요. 네, 쓰길 때는 해먹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열매로 다 만들어지면 수세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섬유질만 남기 때문에. 예. 그러면 플라스틱 수세미 대신에 친환경적인 수세미를 만들면은 환경에도 좋고 더욱더 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 네. 그 수세미가 이렇게 친환경 수세미로 만들어지기까지 많이 자라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수세미가 자라는데 덩쿨이다 보니까 벽면을 타고 많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녹색 커튼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녹색 커튼도 네. 생소하네요. 오늘 생소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에게. 네, 커튼이 녹색인데 네. 그 인공적인 녹색이 아니고요. 수세미나 여주나 이런 덩굴 식물이 드리워지는 그런 녹색 커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쟁이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쟁이도 빽빽한데 네. 수세미도 잎이 넓고요. 또 네. 덩굴로 다 우거지기 때문에 우리 벽과 창을 이렇게 녹색으로 만들어주면서 네. 그 햇볕을 좀 막아주죠. 네. 그러면 그 실내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네. 그래서 냉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네. 그러면서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도시의 뜨거운 부분들을 감소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토종벼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서 토종벼 재배를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양성 기관 교육에서 네. 토종벼 모내기를 곧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네네. 공동체 농사의 의미를 직접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논농사예요. 네. 예, 논농사 모내기를 마을이 함께 했던 일이고 공동체가 함께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몸소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 이 벼는 토종 벽시로 만들어진 네. 키워진 모를 이용해서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종벼와 작업에 관한 교육, 또 토종벼 재배 과정, 토종벼의 매력들을 마음껏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종벼로 농사 짓는 농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종벼로 자립하는 농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어질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이 벼 수확하기 전에 끝나게 되지만 그 이후에 벼 수확하는 부분도 함께 하고 또 이 벼를 다 쌀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 밥상도 함께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도시농업 기술도 기술이지만요, 도시농업의 가치에 관한 수업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도시농업이 필요하고 확산되어야 되는 이유가 네. 단순하게 먹거리 또 먹거리를 생산한다, 도시에서 먹거리를 자급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도시농업이 주는 가치를 확산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농업 기술인 기본이고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이 작물이 심고 거두어지는 그 과정 전체를 좀 함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농업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농업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도 배울 수가 있고 네. 또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 삶의 전환을 좀 이루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수료하고 도시농업 전문가나 또 도시농업 관리사로 활동하게 될 분도 단순한 텃밭 농사가 아니고요. 공동체 문화 복원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농사를 널리 알리는데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과정만 잘 이수한다면 그럴 것 같은데요, 충분히. 네, 그러기를 바라고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던 네. 것처럼 음식물 퇴비화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음식물을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면 그 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멀리 이동해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음식물 퇴비화는 내가 그 음식물 찌꺼기가 나온 곳에서 바로 처리해서 텃밭으로 돌려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물 순환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수세미나 조롱박, 수수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재로 사용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작물에게서 우리 생활재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회복을 시키면 우리가 자원수단 사회를 이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또 시간이 어느덧 한 시간이 또 훌쩍 지나왔는데요. 일단 뭐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 많이 알려지고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을 고민하고 있거나 또 도시농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텃밭 보급소나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 도시농업은 그 흙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흙을 대하고 또 생명을 대하는 일이 즐거우시다면 네. 도시농업 전문가가 되어서 그 즐거움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구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에 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세하고 또 재미있는 말씀 전해주신 곽선미 이사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교 텃밭 교육부터 그리고 도시농업 교육, 여기에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까지 또 다양한 분야의 도시농업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후에는요, 온라인으로 즐기는 업사이클링 체험이 함께 펼쳐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 호미소녀는 오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